요즘 시장 뭔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들어가자니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것 같죠. 특히 이더리움, 뉴스도 별로 없고 조용한 느낌인데,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이더리움, 과연 지금 들어가야 할 타이밍일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블랙록이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자산 ETF 확대를 고려 중이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면요. 블랙록은 단순한 운용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산을 제일 많이 굴리는 기관이죠. 비트코인 ETF 승인도 결국 블랙록이 움직이면서 물꼬가 트였던 거고요. 그런 블랙록이 이번에는 이더리움 기반 ETF 확대를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유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ETF란 무엇이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거든요. 기관에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안정성과 신뢰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되거나 대중에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부에선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온체인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거든요. 이 USDC나 다이 등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다시 발행량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시 이더리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살아난다.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이더리움이 쓰이기 시작한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떠나서 실제 네트워크에서 활동이 늘고 있다는 건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가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한때 2,400달러대에서 꽤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는 듯한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컵 앤 핸들 패턴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강하게 돌파되면 5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엔 저항선을 강하게 넘지 못하고 다시 2,200달러대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런 하락은 단기적인 실망 매물일 수 있어요. 시장 전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한 번쯤 눌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구간에서 다시 진짜 매수자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명확한 매집 구간이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더리움은 단순하게 가격만 보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온체인 구조 전체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온체인 지갑 분석을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지갑 수는 100만 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80만 이더리움 이상을 축적을 했어요. 이건 단기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큰 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시장이 조용할 때 움직이는 건 항상 고래와 기관입니다. 이런 고요한 매집기는 항상 뉴스가 없을 때, 시장이 심심할 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관과 고래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에도 가장 조용한 시기에 고래 매집이 활발했었어요. 공급 측면을 보면 이더리움은 POS, 그러니까 지분 증명 전환 이후에 매년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킹 물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유통되는 물량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수요는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 확대, 디파인 회복, 레이어 2 기술 성장, ETF 기대감까지, 이 모든 수요는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으로 연결됩니다. 즉, 공급은 줄고 있는데 반대로 수요는 늘고 있다. 이건 희소성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인 상승 압력이 생기는 환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최근 옵티미즘, 아비트럼 등 주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다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전부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레이어 2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초 자산인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 레이어 2는 마치 고속도로 위에 만든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기반이 되는 아스팔트가 바로 이더리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은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구조적 회복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용한 흐름을 먼저 포착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종목 하나만으로 시장을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정 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SNS, 유튜브, 커뮤니티가 전부 그 얘기로 도배되죠. 그런데 정작 그 타이밍에 수익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조용할 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정보와 분석으로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감각이고 전략이거든요. 이 시장은 매번 그래 왔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게 오고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따라가죠. 과거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속도 느리다, 수수료 비싸다, 외면받던 코인이 디앱, 디파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기반 자산으로 올라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기술과 구조, 실사용이라는 기반이 깔린 자산들은 조용히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읽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가 단기 반등용인지, 어떤 데이터가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흐름만 추려서 구독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